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접선의 방정식 간단하게 문제 풀었었고요. 요거 한 문제 풀고 다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78페이지에 있는 거 555번 봅시다. 278. 자, 양수 K에 대해서 두 곡선이 있고 저 친구가 P에서 만나고 P에서 접하는 직선이 서로 수직이야. 결국에는 두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의 조건을 하나 준 거죠. 그렇지? 너가 P에서 만나. 두 녀석의 교점이 하나 있어. 그 교점에서 접선이 서로 수직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합시다. P의 좌표를 알고 있어요? 몰라요. 그래서 P의 X를 가져다가 내가 T라고 한번 설정을 해볼게. 오케이? 그러면 당연한 건데 서로 수직이고 교점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Y 좌표가 어때야 돼요? 당연히 같아야 돼요. 그치? 두 번째로 뭐가 같아야 돼요?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요거 두 개가 필요하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자. Y좌표가 같아 라는 걸 갖고 집어넣으면 T를 집어넣으면 K, 2, T 플러스 1, 2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4랑 똑같아. 이렇게 식을 하나 세우겠죠? 그치만 여기 있는 방정식 자체를 풀 수는 없어요. 그치? 지수랑 다항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그래서 당연히 관계식 정도로 이해를 한 상태에서 기울기 곱을 구하러 갑시다. 요 친구 미분하면 뭐 나와요? 사실상 K, E, X 이렇게 그대로 나오겠지? 거기다가 T를 곱한 정도가 기울기일 거고요. 두 번째, 너를 미분하면 2x-3이잖아. 저기다 대입하면은 2t-3 요 정도로 쓸 수 있겠네요. 그럼 기울기를 곱한 게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여기까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해요. 그냥 k, t 문자 몇 개? 두 개, 식 몇 개? 두 개니까 연립을 해야 되겠다. 야, k, t 플러스 1 이 친구가 얼마다? 뭐 이런 거다 나와 있으니까 이 친구 살짝 정리해서 이렇게 둘까? 너 k, e, t는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3이야? 이렇게 둘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이 친구 자리에 누구를? 너를 정확히 대입하면 되잖아. 여기다가 뭐 하자고요? 대입하자고요. 그럼 얼마 나오니?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3 거기에 2t 마이너스 3 그게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 친구 t에 대한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될 거고요. 계산하시면 t를 구할 수 있겠죠? 자, t 하나 구하시고 k 값 구하시면 답은 끝날 겁니다. 오케이? 안 해도 되죠? 이 정도 느낌의 문제였구나. 풀어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또 어렵진 않네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서 평균값 정리 얘기 좀 합시다. 사실 이제 수투를 배우면서 평균값 정리를 이미 다 봤어요. 평균값 정리 다 봤어. 그래서 이제 뭐 핵심이 뭔지만 기억을 좀 해볼까? 사실 평균값 정리가 많은 학생들이 이제 좀 자신이 없는 단어 중에 하나일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문제가 하는 얘기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 그러다 문제를 딱 뭐 어떻게 푸는 거야 하고 해설지를 봤더니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면 하면서 갑자기 쭉 시작하고 갑자기 끝나. 오씨 여기서 평균값 정리 어떻게 생각했지 뭐 이 정도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하는 얘기는 딱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사실 평균값 정리가 조금 더 큰 맥락이죠. 평균값 정리 속에 조금 더 디테일을 잡아주면 뭐가 들어있는 거야? 롤의 정리가 들어있는 거 맞죠? 그치? 얘네들이 하고 있는 의미는 뭐냐? 일단 발동 조건부터 생각을 합시다. 평균값 정리의 정의 저런 것들을 정확히 외우기 좀 귀찮잖아. 그래서 이 생각을 해봅시다. 두 점이 있어요. 두 점이 있어. 두 점을 어떻게 이을 거야? 말로 따지면 부드럽게 이을 거야. 부드럽게 이을 거야. 오케이? 부드럽게 이어놓으면 두 점에 대한 뭐가 있어요? 평균 변화율이 있겠죠?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이 싹 있을 건데 얘를 만족시키는 점이 최소한 하나는 있다더라. 지금같이 그리면 두 개도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최소 하나는 같은 기울기가 나올 거야. 그치? 그럼 이 친구의 정의를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뭐고? 연속이고 열린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뭐다? 미분 가능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요 상황을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게 평균값 정리더라. 그냥 이거는 딴 얘기긴 한데 하나 물어볼게. 우리 세종이가 참 잘하기 때문에 세종이한테 물어볼게요. 왜 A부터 B까지는 똑같은데 미분 가능은 열린 구간으로 썼을까? 뭐요? 얘도 그냥 닫힌 구간 하지.
저기 딱 A랑 B에서는 미분을 못하니까. 아, 왜 미분을 못해요? 그 다음 칸에 적으니까. 아, 좋은 생각인데요. 얘는 미분돼요? 맞아요. 그냥 일단 의미 자체가 두 점을 기준으로 평균 변화를 잡으니까 함수값은 존재해야 되죠. 닫힌 구간 연속을 세팅을 하고 열린 구간 미분 가능을 잡는 이유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녀석이 뭐 이렇게 이어져 있었다 칩시다. 그럼 미분 가능이 결국 좌미우미가 같아야 되는 거지. 얘가 이렇게 채워져 있으면 너를 기준으로 오른쪽 우미는 있는데 왼쪽 좌미가 없죠. 그럼 미분이 안 돼요. 근데 이 친구 딱 뚫려 있어요. 이렇게 딱 뚫려 있으면 어때요? 너는 애초에 궁금한 대상이 아니고 요 바로 다음 스텝, 바로 다음 여기 뭐 여기 요 스텝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는 왼쪽 오른쪽이 다 오니까 미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가는 거죠. 요 내용 알고 계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를 풀자라고 하면 롤의 정리는 결국에 평균 변화율 얼마인 시점? 0인 시점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그냥 뭐 하면 돼요? 문제 뭐 굳이 풀 필요는 없지만 기울기가 0 나오면 좋겠다. 얘 미분하면 뭐예요? 프라임인데 그게 코사인 x죠. 코사인이 0 되는 시점 언제야? 2분의 파이에서 0이 되겠지. 그래서 그걸 만족하는 c는 얼마다? 2분의 파이다. 뭐 이렇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어려운 얘기 아니고 평균값으로 넘어갔다. 그럼 뭐 하면 돼? 너의 평균 변화를 구하면 돼. 평균 변화를 구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맞아요? 대입하고 저 평균 변화를 만족시키면 좋겠어. 요거 미분하면 프라임이잖아. 프라임은 똑같죠. 근데 EX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엔 어떤 친구가 얘를 만들어줘야 될 거고 가능한 C는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그냥 넘기시면 돼요. 이렇게 LN으로. 오케이? 요 정도가 내가 찾고 있던 그 지점인가 보다.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곳인가 보다 얘기하고 끝낼 수 있겠죠. 그렇지? 크게 어려운 뭐 아이디어들은 없을 거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로피탈 교재에서 언급이 한번 됐네요. 우리 이제 수투에서 로피탈을 많이 썼었죠. 얘도 뭐 같은 얘기거든요. 한번 따지고 보면 미분이 일단 되는 상태라고 치고 0분의 0꼴이라면 다음 같은 게 가능합니다 얘기를 해요. 우리가 쓰던 로피탈 그대로기 때문에 더 설명할 건 크게 없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 정도입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서 잠깐 보시면 요거 참고 요 내용 보이죠? 결국엔 한 지점으로부터 무한분의 무한꼴이든가 무한으로 갔을 때 0분의 0꼴이든가 무한으로 갔을 때 무한분의 무한꼴이면 찾기 편해 뭐 이렇게 썼어요. 요런 상황에서는 성립해. 로피탈 정리를 쓸 때는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무슨 꼴이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부정형을 기본으로 깔고 가야 돼. 오케이? 부정형인 상황에서 로피탈을 사용해야 된다. 로피탈의 발동 조건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미적분 들어가면서부터는 함수가 참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부정형은 당연한 거고 특히 뭐가 존재해야 돼? 너에 대한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 누구? 도함수에 대한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 돼. 값이 존재한다는 거 결정이 됐다는 거 수렴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밑에 있는 것처럼 얘를 미분을 했더니 짜잔 이렇게 나온 거야. 이거 진동이죠. 맞아요? 그럼 이렇게 진동을 해버리면 수렴을 안 하잖아. 로피탈을 쓸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요 두 가지를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될 거고요. 로피탈을 사실 미적분에서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왜? 미분을 할수록 식이 더러워질 때가 더 많아서. 그렇지만 뭐 알고 있다고 해서 나쁠 건 당연히 없고요.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잘 들어야 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분의 2의 x 빼기 1 이거 3번 문제로 나왔어. 답 얼마예요? 공식이었는데. 이거 진짜 까먹은 거야 그냥? 주현 이거 얼마야? 네, 아까도 오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1인가?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안 돼. 이거 틀린 말이야. 이거는 맞아. 오케이? 얘 1로 가면 고민할 필요 없이 뭐 하면 돼? 2-1. 그 1 집어넣어. 2 빼기 1이구나. 너 2 빼기 1이야.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야. 근데 니네 왜 스턴 걸렸어? 첫 번째로 공식이 기억이 안 났을 거고 두 번째로 그게 맞는 꼴인지 확신이 안 들었겠죠. 맞아요? 뭐 나중에 시험 기간 되면 당연히 기억 나겠다만 이 친구 보고 꼴이 너무 익숙해. 이 친구 1이었어. 1 틀리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자체가 뭐예요? 대입해서 부정형인지부터 보고 그러면 걔를 해결하기 위해서 꼴을 배운 거였잖아, 그렇지? 맞아요? 같은 맥락에 로피탈을 쓰고 싶어? 이 상황에서 쓰면 로피탈 말도 안 돼요. 미분하면 1, 미분하면 요것만 남지. 거기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2 나오죠. 그럼 얘랑 아예 다른 얘기잖아. 말이 안 되지, 그치? 로피탈은 언제 안 통한다? 부정형이 아니면 일단 안 통한다. 오케이? 그 내용일 거고, 로피탈에 대한 엄밀한 정의 자체는 대학교 가서 배우세요. 오케이? 여기 로피탈 증명 이렇게 하고 간단하게 약식으로 한 게 있는데 요 내용은 정확하게 증명이라고 보기 사실 힘들긴 하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수투도 시작할 때 어떻게 해? 극한이 가까워지는 거야. 야 생각해봐. 대충 가까우면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오 들어보니까 맞는 거 같아요. 이렇게 한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극한에 대한 정의부터 제대로 세우고 가시는가 아니면 뭐 이 정도에서 만족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로피탈을 쓸 때는 주의할 점은 부정형인 거 체크하고 도함수가 극한이 존재해야 하고 오케이? 미분을 하면 조금 더 지저분해져서 싫다. 그러니까 이거 로피탈을 굳이 쓸 필요가 있어요. 얘를 이거 공식으로 쓰면 얼마였어요? 꼴로 쓰면 2분의 1 이렇게 나온다고. 얘를 미분을 하면 뭐 미분을 할 수는 있잖아. 대입하면 이렇게 나와 뭐 이 정도 얘기인 거야. 근데 결국에 야 여기서도 꼴을 있던 거 쓸 건데 너 이거 안 나온다고 뭐 해볼래? 이것도 까먹었어. 그럼 얘도 로피탈 써볼까 하고 미분을 해. 그럼 미분하면 뭐 나와요? 1분의 코사인 x 이렇게 나오지? 코사인에 집어넣으면 1 나오죠? 오 맞네 이렇게 하면 되긴 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로피탈을 쓰고 싶어. 문제가 없으면 미분 20번 하셔도 돼요. 오케이? 그렇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익힘 1번 보자. 자, 함수가 있고요. 저 친구가 롤의 정리를 만족하면 좋겠어. 다른 말로 평균 변화율이 0일 때를 찾아줘. 너를 미분하면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인데 너가 뭐가 되면 좋겠어? 그게 0이 될 때를 찾아줘 이 얘기겠죠. 그럼 제가 0이 된다는 건 사인과 코사인이 같아질 때일 거고 사코가 같다는 건 탄젠트가 1이 나올 때라는 거죠. 탄젠트 1은 언제 나와요? 4분의 파이 또는 4분의 5파이 정도에서 나오겠네요. 그렇지? 아, 저 정도면 되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죠? 밑에 발전 문제 한번 봅시다. 어려운 얘기는 없고요. 중간중간 내정지고 얼마나 게 있을 수는 있죠. 자, 첫 번째 이 친구 평균값 정리 얘기 안 떠올리고 생각을 했을 때 풀어야 되는 거야. 요걸 만족하는 게 있다. 이거 뭐야? 평균 변화율, 그렇지? 평균 변화율과 이게 되는 게 존재해라 하면서 생각을 해볼까? 얘가 하는 말이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아지는 곳이 존재해야 된대. 다른 말로 쓰긴 귀찮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평균값 정리가 만족될 때를 찾으래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평균값 정리가 만족될 때 그럼 이 친구는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닫힌 구간 연속이고 열린 구간 미분 가능이야 이 소리잖아 사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함수 찾아 이거야. 미분 안 되면 안 돼. 미분 가능한 함수 찾아라 이 말이겠죠. 생각을 해봅시다. 이 함수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요? 미분 교환 땡! 틀렸고요. 아, 쌤, 저 이거 머리에서 바로 안 나오는데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경우를 쪼개면 되죠. 이 친구 상황에 따라 절대값이 그냥 나오면 x 제곱, 절대값이 부호 바꿔서 나오면 마이너스 x 제곱이야. 맞아요? 그럼 너를 미분하면 프라임은 뭐가 돼요? 상황에 따라 2x거나 마이너스 2x겠죠? 맞아요? 쪼개진 포인트가 x가 0일 때잖아. 너한테 0 집어넣으면 둘 다 0이 나오니까 연속이겠죠? 너한테 0 집어넣으면 좌미우미가 둘 다 0이니까 미분 가능이겠지?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그려져요? 3차함수 같지. 아우 좋은 생각이야. 3차함수 같이 생겼네. 오케이? 그래서 추천은 이래요. 그래프가 머릿속에 그려지면 빠르게 보시고 안 된다. 그럼 절대값이니까 뭐 하면 돼요? 경우를 쪼개면 돼요. 항상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어야 돼? 절대값은 구간으로 정의된 함수야. 오케이? 그래서 내가 원하면 쪼개면 된다. 이 정도 얘기일 거고요. 자, 니은 그러면 어때요? 쪼개볼까? 혹시 상처가 났어? 아니요. 오늘 막 손
하고 있어갖고 안쓰러워서 미안합니다. 자,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쪼갰어요. 그려볼까? 그리지 말까? 자, 이 상태에서 0, 0 집어넣으면 둘 다 얼마 나와요? 1 나오죠. 그럼 이 친구 연속은 맞지? 얘를 미분해서 프라임이 됐어. 프라임은 어때요? 2x는 그대로. 두 번째 건 뭐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아니야? 그럼 둘 다 0, 0 집어넣으면 1 마일 안 되죠. 미분이 안 돼요.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생긴 거야? x축 있고 y축 있고 원래 지수함수가 이렇게 싹 올라갔을 건데 그렇지? 원래 요 부분 이렇게 내려갔어야 됐잖아. 이거 없이 뭘로? 너로 채웠던 얘기죠? 맞아요? 미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틀렸다. 자, 디귿 봅시다. 사인 이거는 머릿속에 떠오르죠? 미분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안 돼, 넌 땡. 그렇지? 자, 요거 어때요? 요게 오히려 하다가 뇌청지가 올 수 있거든요. 갑자기 이상한 데서 꽂히면. 방금 전에 있던 모든 문제들은 구간으로 정의됐지.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웬만한 함수는 대부분 연속인 거 알아요? 연속 아니었던 함수 뭐 있어? 지금까지 배운 거? 고1 때부터?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거. 이거 뭐야 이거? 유리함수. 유리함수. 유리함수 말고 다 연속이었단 말이야. 유리함수도 심지어 그 지점 빼면 다 연속이었죠. 연속 곱하면 뭐야? 연속이야. 근데 네가 아는 웬만한 함수는 다 연속이야. 이 무리함수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기본적으로 연속이란 말이야. 정의역이 존재만 하면. 그럼 내가 궁금한 데가 어디야? 마일부터 1이죠. 맞아요? 마일부터 1에서 이 친구 존재하지. 그럼 일단 연속은 확정. 그리고 생긴 꼴 미분도 가능하겠지? 얘는 판단할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기억 릴 하고 끝나겠네요. 오케이? 그랬구나.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네, 요거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긴 한데 생각을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극한 값을 구해야 돼. 무슨 값을 구하라고? 극한 값을 구해야 돼.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을 생각을 해봐. 여기 있는 거 극한값 이거 잠깐 지울까? 극한값 구해라 이렇게 한 거야. 무슨 값? 극한값 구해라. 그럼 얘를 갖고 본인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일단 대입을 해봐. 그래서 0분의 0꼴이야. 그럼 0분의 0꼴은 뭐 해야 돼? 꼴을 맞춰야 돼. 맞아? 근데 이런 꼴은 배운 적이 없어요. 맞죠? 2x 내 맘대로 빼기 1 추가고 이렇게 좀 애매해진단 말이야. 물론 그것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여기다가 빼기 1 추가하고 여기 더하기 1 추가하고 묶어낸 다음에 사인이 저게 1이 나오려면 얼마 나와야 되지? 2분의 파이 나와야 되네? 그건 안 되겠는데? 안 나오겠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 풀고 싶어서 꼴을 맞춰보려고 할게요. 잘 안 나와. 내가 알고 있던 꼴로 안 돼.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지난번에 한번 했던 얘기인데 미분 계수로 좀 생각을 해봐라 이런 말이 있었죠. 맞아요. 미분 계수처럼 이 친구도 미분 계수로 생각해볼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하는 거거든요. 다시 너를 기울기로 해석을 하겠다는 얘기야. 기울기로. 그러면 평균값 정리도 있으니까 이 정도는 어때 하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친구의 f를 누구로 설정을 하고 e의 x로 설정을 하고 이거 헷갈리면 다 t로 바꿔줄게. 그냥 이렇게 안 바꿔도 사실 상관없는데 t로 이렇게 한번 바꿔줄게. 그러면 얘가 하는 말들이 뭐처럼 보이냐면 t, e의 t랑 그치? sin t, e의 sin t 요 친구들 두 점에 뭐처럼 보여요? 평균 변화율처럼 보이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얘가 그거의 기울기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요 동그라미 전체를 대체하고 싶어야 돼요. 그걸 활용을 해볼게. 너를 가져다 평균 변화율로 해석을 했어. 그러면 당연한 건데 이 친구는 미분이 가능해요. 누가? 내가 fx로 뒀던 이 친구는 미분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너는 미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평균값 정리가 통할 거고요. 평균값 정리가 통하면 얘랑 정확히 같은 결론을 갖고 오는 C가 존재는 하겠죠. 맞아요? 그 C를 내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너라고 칠게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무슨 장점이 생긴다고? 이 친구 전체를 뭘로 바꾸고 싶은 거야? 얘로 바꾸고 싶은 거야. 마음 자체가. 오케이? 얘로 바꾸고 싶은데 문제는 X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오케이? 그러면 C는 도대체 어디로 갈까? 이게 궁금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C라는 친구는 스타트 지점부터 끝나는 지점 사이에 들어있어야 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C는 스타트 지점부터 끝나는 지점 사이에 들어있고 거기에 0을 보내면 어떻게 돼요? 둘 다 0이겠지. 그래서 C도 결국에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오케이? 따라서 너도 극한이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당연한 건데 봐봐. 내가 요거를 못 풀고 있었잖아. 근데 이건 어때요? 그냥 대입하면 끝나버리죠? 맞아요? 그래서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도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오케이? 만약에 이게 좀 애매해. 그럼 뭐 하면 돼? 그럼 로피탈 써봐 그러면. 이거 미분하면 얼마 나와요? 미분이나 해볼까? 미분하면 얼마? 1마 코사인 x 미분하면 2x 그대로 미분하면 근데 큰일 난 것 같기도 하고 2 사인 x에다가 속미분하면 뭐예요? 코사인 x. 그럼 이 상태에서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안 되네. 또 미분해볼까? 이건 안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 이 정도는 판단을 하면 어때요? 팁이라기보단 방금 하면서 깨달았죠? 지수 이거 미분하면 사라지니? 안 사라져. 얘는 불멸이야. 삼각 이거 어때? 이거 안 사라져. 이것도 불멸이야. 얘네들은 지네 모습만 바꾸지 계속 남아있어요. 차라리 로그가 어때요? 로그가 차라리 깔끔하지?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얘네 둘이 섞여있는 함수는 로피탈을 안 쓰는 게 더 나아요. 로피탈 써버리면 그렇게 된다. 그랬군. 그래서 이 친구 조금 중요한데요. 시험엔 잘 안 나와. 뭐라고? 시험에 잘 안 나와.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용은 이 정도. 시험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나오면 틀립니다. 나오면 틀려요. 특히 요거 무슨 파트냐면 기말 파트잖아. 그러니까 사실 극한 묻는 게 원래 앞에 중간에서 다 본단 말이야. 그리고 기말 시험 때는 네가 뭘 공부해? 적분을 열심히 연습을 해요. 그리고 시험장 딱 들어가는데 여기 딱 나와. 어떻게 하더라고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사실 팁만 주자면 fx를 누구로 설정하는지만 알면 좀 편할걸? 무슨 말인지 알지? fx를 누구로 설정하냐?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친구 발전 문제 그냥 안 풀게요. 이제 함수 극대극소 간단하게 얘기하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자, 극대극소 시작하면서 하나 물어봅시다. 내가 지금 누구한테 맨날 질문하지? 세종한테 많이 하지. 그리고 제일 질문 안 받은 친구가 누구지? 예요. 주연이 잘 안 받았죠? 네. 참 속상하겠지? 네. 주연아, 네. 그 극대극소의 정의가 미분이랑 관련이 있나? 아닌가? 극대극소의 정의는 어디서 와요? 정의가 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대답이고요. 일단 극대극소의 정의를 찾기 전에 증가함수부터 봐야 되죠. 간단하게 증가함수 봅시다. 일단 여기 첫 번째 써져 있는 요 문장 보고 증가라고 판단 못하는 사람 없죠? 네. 이건 이제 고3이고 우리 해야 돼. 입력이 크면 결과가 크다. 그거 증가야. 입력이 크면 결과가 작다. 그거 감소야. 이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증가함수 판단이 있는데 증가함수 판단을 누구로? 도함수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밑에 보면 요 내용 두 개도 있어요. 우리는 뭘 정확히 알아야 되냐면 정말 많이 헷갈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역은 성립하지 않는데요. 뭐가 성립 안 해? 역이 성립을 안 해. 그러면 감소는 헷갈리니까 좀 빼고 보자. 증가로만 설명을 해볼게. 프라임이 있는데 0보다 크다? 그러면 증가다? 다시 프라임이 있는데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증가다? 다시 증가다? 그러면 프라임이 0보다 크다? 다시 증가다? 이 친구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네 가지를 한번 써볼게요. 내가 재수학은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 당시 약간 어떤 식이었냐면 그 반이 이렇게 옆으로 넓은 반 사실 많이 없단 말이야. 이렇게 좀 길어요. 그리고 저 뒤까지 한 8, 9줄이 있어. 그래서 다 앉으면 한 60명 들어갈 것 같은 반인데 한 40명 정도 있거든요. 수학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그 쌤이 물어봐. 근데 그 쌤이 좀 무섭거든? 무서워. 갑자기 앞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세종아! 하고 이렇게도 안 써줘. 말로 물어봐.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증가다. 맞아 틀려? 이렇게 물어봐. 이거 맞아 틀려?
이 중에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거야? 그래서 여기서 대답을 틀리면 괴모라 그래. 너는 망했대 이제. 너는 수능을 잘 볼 수가 없대. 그런 식이었어요. 그걸 좀 니네가 당해야 되는데. 자, 일단 써져 있는 꼴로 이래요. 프라임, 다른 말로 미분 계수가 순간순간의 기울기가 0보다 크면, 순간순간의 기울기가 0보다 크면 함수는 계속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참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순간순간의 기울기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증가니? 하면 이 친구는 거짓이에요. 얘는 왜 거짓이냐면 발레를 들어보면 이런 개념이 돼요. 기울기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멈춰있는 거 포함이잖아. 그럼 이 친구가 일정한 구간 동안 기울기가 0이 찍히면 증가의 정의에 맞진 않겠지. 입력을 큰 거 했는데 계속 똑같으니까. 그래서 같다를 껴버리면 믿을 수가 없어요. 증가라는 걸. 오케이? 다시 증가면 프라임이 0보다 크다랑 증가면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있거든요. 밑에 있는 게 참이고 위에 있는 게 거짓이야. 얘를 막 디테일을 외워라가 아니라 생각하면 당연해요. 증가라고 이미 깔았어. 얘는 이미 올라가는 친구야. 근데 이 친구가 올라가다가 잠깐 쉴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맞아? 그러니까 잠깐 0을 찍더라도 증가라고 불러줘야 되겠죠. 맞아요? 근데 얘는 그런 걸 아예 배제했잖아. 그래서 너는 틀린 말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네 가지 중에 이 두 가지가 정확한 참입니다. 오케이? 요거는 사실 자주 쓰인다는 아니고 종종 모의고사나 어떤 뭐 쌤이든 이런 데 갑자기 좀 깊이 빠지실 수 있어요. 쌤이 재밌으면. 그러면 요거를 이용한 뭔가 멋진 문제를 내야지 하면 그렇게 내실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유용할 때가 있어서 참고를 하셔라. 오케이? 증가함수 정확히 알았으면 됐어요. 넘어가서 극대극소 얘기합시다. 이제 다시 물어볼게. 그럼 에스더가 대답을 해줄 거야. 극대극소 정의가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미분이랑 관련이 있을까? 네. 너는? 찍어봐 주연아. 없어요. 넌 없어요? 너는? 아니 둘 다는 뭔 소리야? 전체 집합을 선택하고 싶어? 네. 결론은 없어요. 사실 이제 이거 굳이 물어본 거부터가 뭔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있었을 건데 우리가 극대극소를 판단을 할 때 미분을 많이 하죠. 맞아요? 그래서 많이 헷갈리는 일이다만 극대극소 정의도 이제 알고 좀 갑시다. 이 친구가 열린 구간이 기본 스탠스야. 뭐라고? 열린 구간이 스탠스야. 열린 구간에서 함수들보다 그 지점이 크다면 열린 구간에서 함수보다 제가 크다면 극대야. 일정 범위를 아무렇게나 쪼갰을 때 일반적인 함수들보다 저 A에서의 지점이 가장 크다면 극대야. 그러니까 이제 대충 개념으로만 말하면 이런 느낌이 되죠. 좁은 지역의 최대가 극대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거를 어릴 때 듣고 좀 짜증났던 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내 맘대로 범위를 쪼개면 이렇게도 쪼갤 수 있잖아. 그럼 여기가 제일 크단 말이야. 그럼 이 새끼가 극대고 이 새끼가 극소면 극대극소는 무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거든요. 얘기를 하면 뭔가 잘못됐다는데 잘 몰랐어 그때. 얘 열린 구간이에요. 우리 최대 최소 정리 알아 몰라? 알아요. 알아요? 활동 조건이 어떻게 돼요? 함수가 어때야지 최대 최소 정리가 성립합니까? 부드러워. 그건 아니에요. 틀렸어요. 아 연속. 연속이면 돼요. 부드럽지 않아도 돼. 최대 최소는 닫힌 구간 연속이기만 하면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열린 구간에서 최대 최소가 있어 없어? 기본적으로는 존재한다고 확정을 지을 수가 없죠. 이렇게 그어놓으면 여기서 최대 존재하니? 아니요. 최소 존재하니? 아니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방금처럼 이렇게 딱 잡으면 최소는 없지만 최대가 존재하죠? 그 지점을 극대라고 부를게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무한계는 나오는 게 아니었다. 읽어보여. 그래서 이 정리들을 할 때 그런 걸 알면 좋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다. 수2에서 연속을 배우고 나서 미분 가능 배우잖아. 연속에서 나왔던 정리 두 개가 뭐예요? 뭐라고요? 연속에서 배웠던 정리 두 개가 뭐예요? 롤의 정리. 땡! 땡! 방금 하나 했잖아 여기서. 평균값 정리. 아니 방금 했잖아 여기서. 극대극소 정리. 최대 최소 정리. 두 번째가 사이값 정리였어. 그러니까 걔는 발동 조건 자체가 연속이야. 오케이?
두 번째로 미분 가능해서 배운 게 롤의 정리랑 편승값 정리야. 오케이? 그래서 발동 정리 발동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너가 극대구나 뭐 이 정도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 B쪽 이렇게 있어. 이거 뭐야? 그때 극대야.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오케이? 자, 요런 상태에서 이제 사실 이런 걸 시험에 내지는 않을 거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들 보면 판정을 할 건데 뭘 통해서? 도함수를 통해서 판정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 이미 우리가 했었죠? 맞아요? 어떤 함수 f가 있어. 함수를 그려. 여기가 극대, 여기가 극소일 텐데 여기가 얼마지 궁금해. 그럼 뭐 했어요? 미분했죠? 맞아요? 미분하고 너가 언제 0 되는지를 찾아봤지? 그래서 대답을 막 했었던 거 기억나요? 기억나 안 나? 아니 함수 이렇게 있으면 풀이면 여기 극대야 극소야?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 극대고 맞풀이니까 여기 이렇게 했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냥 이 내용을 다시 써놨구나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왜 그렇게 길게 얘기를 하냐? 나는 요것 때문에 조금 걱정이 돼요. 이게 도함수, 얘를 좀 파악을 해야 돼. 자, 얘가 하는 말이 이렇거든요. 더블 프라임이 0보다 작으면 그게 뭐다? 극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어차피 지금까지 극대 이런 거 몰랐어도 판단이 됐었지. 이걸 왜 배우냐?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럼 약간 안 중요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야 돼. 수2를 풀 때를 잘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어떤 함수 f가 딱 있었어요. 3참수 쭈루룩 써져 있었어. 그러고 극대극소를 찾고 막 이런 문제를 풀었잖아. 그럼 보통 문제풀이 스타트가 어떻게 되냐면 얘를 가져다 미분을 하든 인수분해를 하든 알아서 하신 다음에 결국엔 첫 번째로 함수를 뭐 했냐면 그렸어요. 이게 원래 처음이었어. 함수를 그려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렸단 말이야. 이게 처음에 어려울 때는 도함수로 가는 걸 연습을 했지. 지금은 이렇게 그리고 시작을 했단 말이야. 두 번째로 뭐 했냐면 프라임이라는 친구가 0이 되는 걸 찾았어요. 항상. 그렇지? 그래서 너가 너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처음 디테일 따질 땐 얘만 하고 끝내진 않았거든요. 여기에 추가로 뭐가 필요했어요? 부호의 변화가 필요했지. 맞아요? 기억나? 도함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있으면 지금이야 니네가 x 세제곱을 보고 이렇게 바로 그리지만 그치? 원래는 어떻게 했어 처음에? 얘를 미분해서 3x 제곱이라고 하고 이거 3x 제곱이야 그리고 0을 찍었지만 풀풀로 부호 변화가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증가하다가 잠깐 쉬고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 이렇게 썼었단 말이야. 맞아요? 순서 자체가 사실 얘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리고 나서 너가 0 되고 부호 변화 판단을 했어요. 오케이?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잘 생각해봐. 부호 변화 그려서 생각했죠. 누구를? 도함수를 그려서 생각했지. 왜냐면 3차 도함수가 2차고 4차 도함수 3차잖아. 그러니까 해봤자 우리가 미분을 하면 결국에 2차가 나오기 때문에 부호 변화 판단할 때 그래프를 그리는 게 크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오케이? 근데 지금 요 내용들은 왜 배우게 되냐면 생각을 해봐. 어디 갔지? 이거 말고 멋진 거 없나? 이런 걸로 할게요. x ln x 플러스 sin x 요걸 그리고 싶은 거야 네가. 오케이? 얘를 먼저 그리는 것부터 불가능하죠 일단. 그렇지? 그러면 당연히 그리고 싶으니까 도함수를 찾아봐야 되겠지. 얘를 미분을 했어. 얘를 프라임하고 미분을 했어. 그럼 뭐가 나와? ln x 플러스 1에다가 코사인 x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 도함수가 딱 나왔어요. 그럼 얘가 언제 0 되는지 찾아보려면 뭐 찾는다 칩시다. 너무 어렵게 됐나? 어쨌든 찾는다 치자. 오케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함수도 못 그린단 말이야. 이 함수를 못 그리니까 뭐가 문제예요? 플러스 1이 없구나. 미안합니다. 이 함수를 못 그려. 그리고 부호 변화 판단이 돼 안 돼? 안 돼. 너가 그동안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쓱싹쓱싹 여기 극대 극소 이렇게 갔는데 이걸 못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냐면 너는 여기까지는 똑같이 간 다음에 부호 변화를 파악을 못 하니까 이 친구 대신에 더블 프라임으로 판단하라 이 얘기예요.
너가 0 되는 지점 알파, 너가 0 되는 지점 베타를 찾았어. 오케이? 더블 프라임 알파를 했는데 그게 0보다 작아. 그러면 극대야. 무슨 말인지 알지? 더블 프라임 베타를 했는데 그게 0보다 작아. 그럼 그거 뭐야? 바본가? 크다. 그럼 극소야. 뭐 이렇게 가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얘가 정확히 왜 그렇게 되냐? 이제 의미를 이렇게 보면 편할 것 같아요. 원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럼 요 지점을 갖고 우리가 뭐라 불러요? 극대 이렇게 부르지. 맞아? 그럼 여기 각각의 기울기들을 살펴보자. 기울기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바뀌겠죠. 맞아요? 그럼 생각해봐. 왼쪽 점에서부터 오른쪽 점으로 가면 기울기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해요. 그러면 얘가 하는 말은 기울기가 감소지. 그럼 기울기가 감소란 말은 프라임이 감소죠. 증가 감소 판단은 어떻게 해요? 미분했을 때 0보다 작으면 이렇게 가죠. 맞아요? 이 말 자체가 너를 미분해서 더블 프라임 된 친구가 0보다 작은 거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감소면 0보다 작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 자체가 더블 프라임이 0보다 작다는 뜻이 프라임이 감소라는 거고, 그러면 위로 볼록할 수밖에 없겠죠. 위로 볼록할 수밖에 없겠지. 오케이? 그래서 요 정도 생각인 거구나 라는 결론이 나와서 결국에 넣으면 극대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난번 너네한테 안 해줬구나. 함수에서 물어보는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유일하게 안 배운 게 오목볼록 판단이거든요. 오목볼록은 항상 더블 프라임으로 볼 거고 그건 한 다다음이나 다음 시간쯤에 배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궤도를 굳이 왜 꼈다고요? 이거 왜 꼈다고? 미분을 했어. 0 되는 걸 찾았어. 근데 그게 극대인지 극소인지 판단이 안 돼. 그러면 집어넣어봐. 더블 프라임에. 오케이? 더블 프라임에 집어넣어서 음수면 극대야 이렇게 가자고. 아쉬운 점은 미분을 몇 번 해야 돼요 이제? 2번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잠깐 자 그래서 이궤도 함수 했을 때 중요한 게 뭐다? 저 친구로 극대인지 극소인지 판단이 가능하다 요 정도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정의를 가지고 극대 극소 판정 이런 게 있긴 한데 이게 식으로 써놓은 내가 한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그거는 어차피 뒤에서 또 다루니까 넘어가고요. 간단하게 요건 연습 하나 한번 하고 갑시다. 너를 통해서 극값을 구해라 라고 했거든요. 그럼 극값이 궁금하니까 쟤를 뭐 해요? 미분해요. 프라임 이렇게 미분을 해. 그럼 얘가 2x 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그럼 너가 0이 돼야 되니까 x가 언제? 마이너스 1에서 근을 가질 거야 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저 친구를 함수에 대입을 했어요. 함수에 대입을 하면 f 마이는 얼마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 다른 말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얘가 극값인 건 맞긴 할 텐데 극대인지 극소인지 잘은 모르겠어요. 그걸 통해서 방법 1, 2로 이궤도 함수까지 뭐 주긴 했는데 봐봐. 첫 번째 방법을 보면 도함수를 썼죠. 그 다음에 증가표를 나타내자 라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이 새끼가 마이너스인 걸 어떻게 알지? 라고 하면 그냥 대입하는 수밖에 없어요. 뭐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뭐 있어? 마이너스 2 이런 거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걸로 판단할 수 있구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프라임이 있어. 근데 생각을 해보자. 얘는 부호에 영향을 미치나? 아니요. 그치? 누구만 부호에 영향을 미쳐요? 너만 미치잖아. 너만. 그치? 그러니까 얘만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겠지. 마이를 기준으로. 그래서 마플이 변하는구나 라는 판단이 되면 이 궤도를 굳이 안 해도 된다. 근데 함수마다 저게 좀 다르겠죠. 판단이 좀 어려울 경우가 있겠지. 그럴 때는 두 번째 걸 쓰는 게 훨씬 편하다. 뭐 이 정도 얘기일 겁니다. 자 넘어가서요. 이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그 다음에 그냥 이건 딴 얘기이긴 한데 만약에 도함수 부호가 이렇게 돼 있었어. 이 프라임이야. 오케이? 그럼 여 알파라는 지점도 있고 베타라는 지점도 있잖아. 그럼 요 베타라는 지점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극대죠. 그렇지? 이 친구는 그런 게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사실 프라임이 0 되는 점을 찾는 거 있지. 요걸 찾는 거. 이거를 만족하는 점들을 임계점 이렇게 불러요.
내가 가끔 용어를 쓸 수도 있어서 임계점 이렇게 불러요. 이 모든 임계점들이 전부 극대극소는 아니다. 저 임계점들 중에서 몇몇이 극대극소일 거다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서 1번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자, 너가 모든 곳에서 감소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도함수를 봤더니 언제나 0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미분을 합시다. 프라임이라는 친구는요, 미분하면 어떠냐? 2의 마이너스 x 먼저 쓰고요. 그대로 들어오려면 부호가 바뀌어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라고 쓰여질 거고, 그 다음 만약에 저 친구 미분해서 들어오면 더하기 2x 더하기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이 친구는 얼마가 나오냐? 2의 마이너스 x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 마이너스 a의 x 더하기 a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치? 그럼 이 2차 함수가 언제나 0보다 뭐 하면 좋겠다? 0보다 작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을 원하는 거죠. 그치? 잠깐만. 그럼 이 친구가 잠깐 0을 찍어도 돼요? 안 돼요? 0을 잠깐 찍어도 괜찮아요? 왜? 왜? 너가 2차 함수 대입이 나왔지. 그럼 이 친구는 상수함수처럼 쭉 갈 일은 없잖아. 그러니까 감소를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래 정석적으로는 프라임이 0보다 작아야만 하는 건데 이 상태에선 잠깐 찍는 것까지도 허락은 해줘도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상황을 판별식으로 판단하자. 판별식으로 쓰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지 허근이죠. 허근이거나 아니면 잠깐 중간 갖는 거 괜찮아. 그치? 판별식 쓰자. 이 친구는 2-a의 제곱에 마이너스 4ac 어렵네요. 플러스로 바뀔 거고 ac 그러니까 a-2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판별식을 만족시키면 될 거야. 여기까지 똑같이 나와주겠죠. 그 다음부터는 계산하시면 a의 범위가 나오겠다. 끝. 뭐 이 정도 문제겠네요. 오케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 564번 봅시다. 당연합니다. 많이 보던 세팅이죠. 역함수를 가져라. 그거는 증가 또는 감소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죠. 연속함수 기준으로 1대1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친구 증가 또는 감소이려면 너가 증가 또는 감소이려면 기본 세팅을 생각을 해봐. 얘는 양수야. 그치? 이 친구는 2차 계열이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 사실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긴 한데 얘가 2차 함수랑 이런 지수 함수를 곱할 거야. 관찰을 살짝만 해볼게. 너네들을 무한으로 보내면 결국에 둘 다 무한으로 발산하죠. 그러니까 얘네 둘을 곱한 친구는 일단 무한으로 가는 친구일 거야. 그리고 너에게 마이너스 무한, 너에게 마이너스 무한을 넣으면 얘는 무한이 나오지만 이 친구가 얼마가 나와요? 한 0쯤 나오겠죠. 그럼 둘이 싸우면 보통 지수가 이기거든요. 대략적으로 느낌이 막 이런 식으로 생길 거야. 이런 식으로 생길 거야. 잘은 모르겠어 나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길 거야. 함수가. 어차피 뭐 그럴 건데 결론은 이런 거야. 얘가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세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일단 미분하면 EX 그대로에다가 자기 자신 들어온 거에 미분한 거 들어와야 되잖아. 자기 자신 들어오고 미분한 거 바로 쓰면 2-ax 되고요. 그 다음에 미분한 마이너스 a니까 플러스 4분의 1a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케이? 그럼 요 친구를 기준으로 어쨌든 이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길 거고, 그치? 도함수가 이렇게 생길 거고, 부호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요 상황을 원하는 거 맞겠죠? 사실 여기서는 증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아까 이거 한 얘기도 같은 맥락이야.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렇군. 그러면 너가 하는 말 자체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야. 판별식 한번 써봅시다.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2-a의 제곱에 빼기 4에다가 4분의 1a. 그렇지? 그러면 이 친구 얼마예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죠. 너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계산 이거까지 하면 얘가 여기가 5구나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자, 인수분해하면은 a-4랑 a-1이 0보다 작거나 같을 거니까 a에선 어때요? 1부터 4까지다 표현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아하. 넘어가서 2번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주어진 구간입니다. 항상 얘네들은 대부분 필요하면 근의 분리를 활용을 합니다. 1학기 때 하는 거지 이거. 근분리 내용이 뭐냐? 너를 감소하기 위한 오케이. 요 함수가 다른 건 모르겠고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프라임이 어때야 돼요? 0보다 작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건 적어야 지금. 자, 프라임이 어때요? 프라임 한번 써볼까? 2의 x는 그대로고요. 자기 자신 그대로에 미분하면 플러스 2ax. 그치? 거기에 빼기 1 요렇게 들어있었겠죠? 그래서 요렇게 도함수가 있을 거고 다시 얘만 보면 되죠? 그럼 요 2차 함수가 어떠면 좋겠다? 0보다 작으면 좋겠다. 0보다 작으면 좋겠다. 그러면 함수를 간단하게 그려볼까? 이렇게 2차 함수를 이렇게 생겼다 치자. 그러면 0보다 작은 부분이 있을 거고요. 어딘진 몰라요. 여기가 마3이고 여기가 마1이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쌤, 함수가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해요?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있다 치자. 여기가 마3이고 여기가 마1이면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을 세팅을 딱 하면 이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프라임에다가 마3을 대입한 거랑 F라고 쓰면 안 되겠다. 다른 함수로 쓸게요. G라고 쓸게요. G 프라임에다가 마3을 대입한 거랑 G 프라임에다가 마1을 대입한 게 기본적으로는 음수여야 되겠죠.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G가 누구냐면 얘를 G라고 부를게. 오케이? 귀찮아서 얘네 둘 다 일단 무슨 수? 음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 만약에 얘가 아래로 이렇게 위로 블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마3과 마2를 잡으면 안 되죠.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가져다 풀 때 이제 너를 0보다 작다고 치고 시작을 해야 됐고 방금처럼 각각이 0보다 작아야 됐잖아. 그치? 그래서 요 지점을 가져다 A가 0보다 잠깐만 A가 0보다 큰 거 어디서 찾아온 거야? 여기 있었구나. 그럼 이제 요거를 고려할 필요는 없겠네요. 만약에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경우 두 개 다 나눠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렇게 해서 A가 0보다 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집어넣든지 간에 둘 다 음수면 상관없죠? 맞아요? 결론이 뭐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였고요. 문제 세팅이 조금 바뀌면 항상 어떻게 풀어요 이거? 근분리 어떻게 풀어? 기억 안 날까봐 제가 한 번만 언급하고 갈게요. 고1 때 근의 분리를 배웠어. 근의 분리는 근이 존재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디에 존재하느냐가 되게 중요했던 문제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무슨 느낌이냐면 판별식을 쓴다라는 건 지난 시간 니네가 아니구나.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을 했었었는데 옛날에 판별식을 쓴다는 건 근의 존재를 물어보죠. 맞아요? 그렇지만 이 친구의 단점이 뭐냐면 위치를 모르죠. 오케이? 실수 전체를 대상으로 해버리니까. 그래서 근을 분리하고 싶다. 어느 지점에서 이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있으면 항상 함, 축, 마지막으로 판별식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같이 보는 거였고 필요하면 보통 축이 생략이 많이 돼요. 필요하면 판별식도 생략해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함으로 완벽히 끝난다. 모든 상황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럼 함수값만 체크를 하면 되지. 그럼 이때 말하는 함수값은 경계점에 대한 함수값이거든요. 저기 지금 이 문제가 뭐야? 내가 말하는 경계선이 마3과 마1이지. 그러니까 마3과 마1에서의 함수값들을 체크해보니까 만약에 지금처럼 A가 0보다 크단 말이 없으면 이걸로 부족해지거든요. 그치만 지금처럼 A가 크면 이런 상황밖에 없을 거고 이런 상황 속에선 그 경계선이 음수기만 하면 문제가 끝나지. 그러니까 그걸로 끝내자 이 문제인 거야. 세팅이 바뀌었어. 그럼 얘가 기본인 거예요. 오케이? 그거 갖고 나중에 와서 다른 문제랑 좀 다르다 하시면 조금 힘들고요. 자, 밑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짜잔, 14학년도 평가원. 근데 이 정도가 수능으로 나오면 좀 신나지 않을까? H를 미분합시다. H'은 F' 속에 G가 있고 그리고 나서도 G를 미분할 거야. 이 얘기죠. 이런 상태입니다. H에다 3 집어넣으면 4다? 그럼 H3은 G3이니까 G3은 얼마야? G3은 얼마야? G3은 얼마야? 1이네. 1을 다시 넣으면 5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대입했더니 기억은 틀린 말이다. 판단이 너무 쉬워요. 그러면 정한되면 이제 어디서 찍어요? 2, 3, 4, 2, 3, 5에서 찍으면 되죠?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프라임에다가 2를 넣었더니 0보다 크다? 오케이, 2 넣어보자. 여기다 2 집어넣으면 G2잖아요. G2는 어디 있어요? G2는 어디 있어요? G2는 여기 있네요. 오케이? 그럼 이 친구가 들어간 게 조금 애매하게 들어갔다. 2보다 살짝 뭐해요? 3보다 살짝 작죠? 그렇지? 약간 표시를 해줄게. 3보다 살짝 작다고 이렇게. 3보다 살짝 작은 걸 넣었다. 오케이?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프라임에다가 3보다 살짝 작은 걸 넣었고 G 프라임에다가 2를 정확히 넣었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럼 G 프라임 2, 이 친구 기울기는 음수죠. 그렇지? 그래서 너는 음수야. F 프라임 3, 프라임 3에서의 기울기 어때요? 3에서의 기울기 음수죠. 살짝 작아도 음수겠지. 이 친구 둘 다 뭐였겠어요? 음수였겠죠? 그럼 결국에 두 개를 곱하면 플러스가 되잖아. 그러니까 플러스라고 말하는 거 괜찮아? 판단할 수 있겠죠? 오케이? 다시 디귿 3에서 4까지 감소한다. 3에서 4까지 감소한다. 그럼 얘가 감소인지 증가인지 판단하고 싶으면 누구로 봐야 돼요? 프라임으로 봐야 되죠. 오케이? 프라임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은 합성함수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합성함수 머리를 떠올리는 게 제일 편해요. 그것도 내가 이김에 한번 해줄게. 들어봐. 그렇게 하지 말까? 야, 그래도 한번 해볼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3일 때 어때요? 3 집어넣어볼까? G에다가 3 집어넣으면 1이 나와요. 1 집어넣으면 5가 나왔단 말이야. 5일 때 그때의 기울기를 봐야 되죠. 5일 때 기울기를 봐야 되지. 여기다 넣으면 기울기 얼마야? 0이죠. 그러니까 얘는 뭘 해도 0이야. 3에서 기울기가 0이야. 그치? 4 집어넣으면 G에다 4 집어넣으면 1보다 작은 거 그때 집어넣으면 기울기 암수죠. 그럼 첫 번째 이 친구가 플러스가 찍히고요. G 프라임에다가 얼마를? 4를 집어넣으면 G 프라임 여기 4가 0이죠. 오케이? 그럼 이 친구가 다시 0이 찍힌단 말이야. 그럼 최종적으로 두 녀석 모두 뭐가 돼요? 0이 일단 돼요. 요걸로만 보기 조금 힘들겠네요. 그럼 이제 뭐까지 확인해야 돼요? 아무 지점을 한 번 더 체크를 해줘야 되겠지. 오케이? 3과 4에 있는 친구들의 기울기가 양수인지 한번 보시면 좋겠죠. 오케이? 여기 중간 이 지점쯤 집어넣을까? 여기 3과 4 사이에 있는 거를 G에다 딱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3.5. 아니 아, 얼마가 나오냐고 Y값이 1보다 살짝 작은 거 나와요. 0.7, 0.7. 0.7 그래. 0.7 집어넣으면 F에서 0.7 여기잖아. 이 순간 기울기 어때? 양수지. 맞아? 그래서 첫 번째로 다시 넣었더니 너 플러스야. 3과 4에 있는 이 친구 정도를 G에다가 대고 대면은 기울기가 얼마야? 음수죠? 이 친구 기울기가 음수야. 두 녀석을 곱하면 뭐야? 음수죠? 두 녀석 곱한 게 음수니까 0에서 음수를 찍고 갔겠죠? 왜냐면 요 구간 사이에서 함수가 변하진 않는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너는 감소한다. 맞는 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거 할 수 있어요. 니네 그 N축 배운 적 없다 그랬지? 이거는 미적분 외적인 얘기고 수원 수투 마찬가지고 수능에서 종종 쓰고요. 요즘에는 킬러 문제 배제한다고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합성함수 이해할 때 그냥 알고 계시면 좀 편하거든요. 오케이? 작년에 수특에도 있긴 있었어. 그래서 요거 한번 언급을 해주면 사실 합성함수 어릴 때 배우면서 뭐 이런 거 풀어본 적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F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F가 이렇게 생겼고 G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F.G 어떻게 생겼는지 그려본 적 있어요? 괜찮았어 그때? 그래서 이런 거 연습을 편하게 하는 방법 정도로 그냥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의미가 그냥 이 정도예요. 요 그래프를 하나 복사를 딱 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돌려. 너무 큰데? 얘를 원본으로 치고 얘를 원본으로 치고 하나 더 복사해서 얘를 돌려. 아주 잘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은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F.G가 있어. 이 친구가 합성함수 의미가 이러잖아. X가 Y를 결정하는 걸 G라고 부르고 다시 Y가 Z를 결정하는 걸 F라고 부르자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럼 축을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여기 있는 요 빨간색 축을요 누구라고 보고? x라고 부르고 그거에 따라서 뭐가 결정돼요? y가 결정이 돼요. 그 y가 결정이 돼. 근데 그 y를 여기다가 다시 뭐 해요? 집어넣고요. 최종적으로 뭐가 나와요? z가 나와요. 최종적으로 z가 나와요.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럼 함수가 이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구경하면 되잖아. 마지막 디귿만 할게. x가 3에서 4죠. x가 3에서 4지. 그러면 이제 요걸 잘 따라가 봐. 3에서 4면 요 행동을 관찰하겠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스타트 할 때 얼마에서 시작해서 1에서 시작해서 내려가는 과정이지. 그치? 그럼 요 1에서 시작한 행동을 여기서 보자. 오케이? 1에서 시작하는 행동을 여기서 봐서 그냥 함수가 두 개를 헷갈리네. 여기서 봐서 이 위로 올라가는 누굴 봐야 되냐면 f를 봐야 되겠죠. 여기서 잠깐만 헷갈릴 것 같은데 정리를 해줄게. 먼저 보는 게 g잖아. 맞아? 이 먼저 있는 친구에는 f까지 그릴 필요가 없고 f를 삭제를 그냥 해버리고 g만 보세요. g만. 두 번째 요 함수는 yz 관계지. yz에서는 f만 있으면 되죠. 이 g가 없다고 치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돼요. 요 행동을 할 거야. 그 행동을 여기 정확히 1에서 스타트를 해서 어디까지 끊기는 거야? 여기까지 끊기겠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럼 그 순간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걸 관찰을 해봐. 1일 때 누구일 때? 1일 때 f가 5였죠.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얘를 더 올려보면 f가 어디에서 멈춰요? 여기서 멈추죠. 맞아요? 그럼 최종 결론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뭐 하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지. 그래서 감소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해서 축을 뭘로 뒤집는 거? 이렇게 뒤집는 걸 우리가 n축 이렇게 불렀었어요 옛날에. 오케이? 야, 그 정도로 볼 수도 있겠구나. 넘어가서 근데 요거는 문제는 그래프를 네가 그려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난이도 높은 거 있지. 모의고사 28번 같은 거 그런 거 풀 때 쓰시면 좀 좋아요. 넘어가서 3번 한번 봅시다. 아이고 극값을 구해라. 미분할까? 세종아 이거 미분하면 뭐야? 2x에 x제곱 더하기 2x. 그래. 맞아요. 그렇지. 그럼 이 친구 언제 0 돼요? x가 0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자 그러면 그 값이 궁금하니까 0과 마이를 대입하면 좋긴 할 텐데 사실 니네 미분 두 번 하는 거 좋아 싫어? 사실 싫지? 그럼 얘 그냥 판단하자. 이렇게 생겼다 보면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얼마? 0 이런 거죠. 마이가 뭐겠어? 극대. 0이 뭐야? 극소겠죠? 대입하자. 결론적으로 마이가 극대 0이 극소야. 끝. 넘어갈게요. 아이씨 이게 뭐야? 이거 할까? 2번 하나만 할게. 미분하자. 아이고 프라임 미분했더니 어떻게 나와요? 이게 무슨 미분해야 돼? 목미분하면 되죠? 이 친구 목미분하면 분모가 뭐가 돼요? 제곱이 돼요. 분자는 어때요? 미분 그대로 미분이니까 그대로를 써놓고 거기서 미분한 걸 빼면 되죠? 미분한 거 2x-1 플러스 1로 바꿔야 되지. 자 그럼 이 친구가 분모는 제곱이고요. 분자는 그대로에 여기 계산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다 이렇게 써지겠네요. 그럼 이제 문제 끝났다. 분자에 있는 EX는 어차피 보 신경 안 쓰죠? 얘도 신경 안 쓰죠? 얘 어차피 전체 제곱이고 이 친구 생각해보면 판별식 애초에 0일 거라서 아니 0보다 작을 거라서 안 나와요. 얘가 0이 안 될 거야. 그럼 이 친구 어때요? 너가 0이 되는 게 극대극소가 될 거야. 언제? 1과 2일 때. 그치? 그럼 1과 2일 때 극대극소일 거고 궁금하면 그려보시고 결국에 1에서 극대, 2에서 극소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2 이렇게 나오죠?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2 집어넣으면 4, 2, 3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 저 친구들을 곱해라
곱해라. 너네들 곱해라. 짜잔. 3분의 2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아주 좋아요. 4번 봅시다. 오. 양이 많진 않아갖고 또 금방 끝나겠네. 일단 0부터 2파이까지 삼각함수도 한번 해볼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2번을 한번 볼게요. 자, 너 미분하자. 너 미분하면 뭐야? 자기 자신 그대로 일단 쓰고, 너가 그대로면 얘가 부호를 바꾼 게 하나 들어올 거고, 그렇지? 그 다음 미분하면 플러스 코사인 x 이렇게 하나 들어왔겠죠? 똑같아요. 너는 부호의 영향을 못 주더라. 너가 보면 되겠다. 0이면 좋겠다.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그럼 이 친구가 0이라는 건 결국에 x가 언제? 4분의 파이일 때 근을 갖는다 생각하면 되겠죠. 다음은 언제예요? 4분의 5파이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이런 상태에서 내가 확인을 하고 싶어. 이 친구 간단하게 그려볼까요? 어떻게 하면 돼? 그럼 이제 그냥 이렇게 그리는 게 편하죠. 난 사코를 그냥 그릴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친구를 가져서 사인을 하나 이렇게 그리고 코사인을 하나 이렇게 그려요. 너무 어려운데? 쓱 망했다.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언제 사인이 높았다가 이때 사인이 낮았네. 그러니까 이때 기준으로는 두 녀석의 차이를 보면 마플 맞아. 맞아요? 지금 여기서 뭘 빼고 있냐면 코사인에서 사인 빼고 있네. 아, 반대로 썼다. 그러면 코사인에서 빼면 플러스, 여기서 빼면 뭐야? 마이너스, 여기서 하면 플러스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 풀마로 변하는 4분의 파이가 극대, 마플로 변하는 4분의 5파이가 극소야.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리면 돼. 똑같이 어떻게? 극대야, 극소야. 잘 나왔죠? 만약에 안 되면 뭐 하면 돼? 이계도 함수 이용하시면 돼요. 극대 극소 찾았고 대입해서 답을 내라. 오케이? 따로 더 하고 싶은 말 없어요. 크게 어려운 것도 없죠? 맞아요? 네, 열린 구간 0부터 2파이까지 정의된 함수 f가 있고요. 그 친구가 극소값을 가진다. 아하. 뭐 하지? 미분해야지. 자, 이 친구 미분 한번 해볼까요? 프라임은 주연아 이거 미분하면 뭐야? 아휴. 이거 나는 목미분 하려니까 못하겠거든요. 이렇게 하자. 그냥 f를 e-x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맞아요? 그 다음에 난 그냥 곱미분을 할게. 프라임은 너 그대로 두고 사인을 그대로 쓰고 싶으면 e가 미분되면서 마이너스 1을 붙였겠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 사인 x 이렇게 쓸 거고, 미분당했으면 그냥 코사인 x가 됐었겠죠. 아, 요런 상태구나. 오케이? 근데 이젠 진짜 문제예요. 이젠 진짜 문제야. 야, 얘가 0 되는 거 찾을 수 있어? 라고 하면 그것까진 괜찮거든? 왜냐면 사인 x의 2배가 코사인 x 이거잖아. 맞아요? 그럼 얘가 말하는 게 탄젠트 x가 결국에 얼마야? 2분의 1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오케이, 이것까지는 찾을만한 것 같아. 그럼 탄젠트가 2분의 1이면 싹 이렇게 쓰면 되죠. 맞아요? 얘가 2분의 1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x를 알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일단 근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문제가 물어본 게 뭐야? 이거야, 이거. 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언젠가 여기 나올 거야. 근데 그 지점을 나는 A라고 할게. 네가 A를 구할 수는 없거든? 그치만 뭘 구할 수는 있어? 탄젠트 A를 구할 수는 있어. 이 얘기겠죠. 맞아요? 탄젠트 A가 얼마야? 탄젠트 A가 2분의 1이야. 그러면 여기가 1이니까 여기 루트 5겠죠? 그럼 코사인 A가 뭐가 돼요? 루트 5분의 얼마니? 2 이렇게 들어오겠지? 맞아요? 중요한 거 부호가 어때요? 부호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게 판단이 잘 안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일단 이 친구를 가져다 무슨 생각하면 좋냐? A에서 극소래요. 얘가 극소라는 말 자체를 그려서 판단이 잘 안 되죠. 뭐라고요? 그려서 판단이 잘 안 돼.
지금 내가 여기서 대략적인 내용 정리는 했다. 근데 풀마 판단이 안 돼. 풀마 판단을 하고 싶은데 생각해보니까 극소라는 걸 정확히 쓴 적은 없죠 지금. 그럼 극소를 보고 싶은데 저기 그래프를 그려서 보자니 좀 부담이 돼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너를 미분을 한 번 더 하자. f 더블 프라임 이렇게. 그럼 미분 한 번 더 하면 2의 마이너스 2x는 그대로야. 한번 열심히 써볼까? 이 자체를 쓰고 싶으면 마이너스 2를 곱해야 돼요. 결론 4x 아니 바보 4 sin x 마이너스 2 코사인 x 이렇게 써줘요. 그 다음에 너를 미분을 하면 사인 미분에서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 2 코사인 x. 그 다음 코사인 미분하면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맞아요? 너가 더블 프라임이야. 이거 정리하면 누구만? 얘만 따로 정리를 해볼까? 얘만 정리를 딱 해보면 요 친구는 말이야. 아이고 요 친구는 말이야. 얼마지? 3 sin x에다가 마이너스 4 코사인 x죠. 맞아요? 그리고 요 친구에게 뭘 대입해보면 돼요? a를 대입해보면 되지. a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그럼 여기다가 a를 딱딱 집어넣어요. 맞아요? 뭐를? a를 딱 집어넣어. 그럼 a를 집어넣은 누가? 3 sin a에서 빼기 4 코사인 a가 있는데 이 친구가 0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극소니까 커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너가 0보다 커질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 다시 정리하면 부등식으로 정리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나와요? 탄젠트 a는 탄젠트 a는 3분의 4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맞아요? 근데 이제 고민할 만한 지점이 뭐야? 나눌 거잖아 우리가. 코사인 a를 나눌 거잖아. 그쵸? 아, 나 이거 말하다가 잊어먹었네. 얘가 이렇게 되고 양수고 얘가 3분의 4보다 큰지 작은지가 핵심인데 사인에다가 집어넣고 자, 이 친구를 그냥 넘기면요 뭐야? 어떻게 한 거지? 3 sin a에다가 4 코사인 a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3 넘기는 건 상관없는데 코사인 a를 나누고 사인 a를 뒀어. 그럼 얘가 3분의 4가 돼. 여기까지는 오케이야. 근데 얘가 이렇게 될지 다시 이렇게 될지도 나는 잘 모르죠. 맞아요? 그러면 그냥 경우를 쪼개서 한번 들어가는 게 맞긴 할 거거든요. 근데 봐봐. 만약에 크다라고 치고 생각을 하면 탄젠트 지금 얼마인데? 2분의 1인데 2분의 1이 3분의 4보다 커질 수가 있나요? 그럴 리가 없잖아. 그렇지? 아, 그러니까 여기선 어쩔 수 없이 나도 몰랐지만 뭐가? 이게 확정이란 말이야. 맞아요? 너가 확정해. 너가 확정. 결론적으로 코사인으로 나눌 때 무슨 일이 생겼다는 얘기야? 부등호가? 아, 바뀌었다. 부등호가 뒤집혔다 이 얘기네. 그럼 코사인의 양수라는 건 음수라는 거야? 음수라는 거겠죠. 이해하세요? 아, 따라서 코사인 A는 뭐여야 돼? 음수여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붙일 때 뭘 찾아오면 돼요? 여기서 마이너스를 붙이시면 되겠죠. 마이너스를. 정답은 1번이야. 이렇게 되면 끝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문제 풀어봤는데 이거 어때? 2013년도 거긴 하고 교육청이긴 한데 확실히 조금 뇌정지가 올만하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 뭉개고 가면 그러려니 할 만한데 아니면 되게 좀 헷갈려지겠죠. 그치? 요런 거 공부는 잘 해놓으면 좋겠다. 괜찮은 문제 같네요. 넘어가서 5번 보자. 자, 극대극소를 이용한 미정계수 결정. 오케이. 4 마사를 집어넣으면 극대값 마이너스 9야. 그럼 여기서 조건 두 개 바로 찾을 수 있죠. f 프라임의 마이너스 4는 얼마야? 0이야. 이거 하나. 그치? f에게 뭐 집어넣으면 마사 집어넣으면 그거 얼마야? 마이너스 9야.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 이 상태면 a, b를 벌써 구할 수 있을 거예요.
a, b를 구하면 극소값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냥 그거 활용하는 문제일 거고요.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너 두 개 찾았어. 오케이. 그러면 함수에게 대입하면 이런 계산이 나와요. 그치? 미분을 하면 참 불편하지만 미분을 해야 되겠죠, 뭐. 미분하고 거기다가 대입을 했더니 또 이런 식의 하나가 나와요. 12개를 뭐 해주세요? 연립해주세요.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7이야 이렇게 나올 거고 fx를 명확히 다 구했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잖아 사실. f를 제대로 구했으면 이 fx를 뭐 할 수 있어야 돼? 그릴 수 있어야 돼. 근데 내가 못 그려, 그치? 그래서 너의 극소를 찾기 위해 뭘 합니까?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했더니 언제? 마사랑 2에서 근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 가져다가 극대극소 판단만 하시면 문제는 대충 끝나지 않을까? 중요한 사실 분모가 다행히 뭘로 나왔어요? 제곱으로 나왔어요. 분모가 제곱이니까 부호에 영향을 안 미칠 거고 분자에서만 부호 판단을 해주면 됐었겠다. 그렇죠? 자, 그럼 밑으로 내려와서 576번 한번 봅시다. 두 함수 fx가 있고요. 마3과 2에서 극대를 갖는다. 그 다음 걔네들의 극소값을 따로따로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오케이. 극대를 갖는다. 극대를 갖는다. 자, 그럼 일단 이 친구 미분을 하면 첫 번째 f'은 어떻게 써져요? 2x 그대로에다가 얘 미분하면 x제곱 더하기 a 플러스 2x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고 a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고 다치겠죠? 오케이? 그 다음 g를 가져다가 미분을 해서 g 프라임 되면 똑같이 2 마이너스 x 그대로에 자기 자신 쓰고 싶어서 마이너스 하나 붙여주시고 마이너스 a나 2x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ax 이렇게 하나 또 쓰고 b는 부호 바꾸고 a는 그대로라 a 마이너스 b 이렇게 하나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f'과 g'을 쓰고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문제가 없어요. 아이고 싫다. 생 계산이네요. 여기다 마3 집어넣을게. 제발 날 도와줄 수 있을까? 이거 마3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플러스 b 그치? 그 다음에 마3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3이죠? 근데 그게 얼마여야 돼? 그 값이니까 0이어야 돼. 그치? 지금 도함수 집어넣은 거니까. 그 다음 왜 비웃어? 아니 그냥 제가 계산이 느려서 아. 대답을 해드릴 수 없어요. 자, 여기다가 2 집어넣을게요. 제가 기다려드릴게요.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A부터 보자.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B는 그대로 마이너스 B 2 집어넣으면 마사에다가 4니까 0 이렇게 되고 그게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문자두개 식두개 다 찾았네요. 그치? 아쉽게도 두 녀석을 계산을 하면 제가 작년에 했더라고요. A는 얼마? 1이 나오고요. B는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A, B가 나왔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대입할 수 있어요. 대입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너네 둘 그치? 인수분해하면 찾고 또 대입할 수 있죠? 그런 문제구나. 세종 너무 쉽지? 이거 조금 짜증나죠? 조금만 참아. 자, 라스트로 요 문제 하나 하고 수업 마무리 하고요. 내가 숙제 안 줬지? 세종이 이미 받았고 너네 가져가. 선물이야. 어제 오늘 수업한 겁니다. 자, 6번 f가 극값을 갖지 않을 때 그럼 뭐 해야 돼요? 극값이 없다는 건 도함수가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될 거야. 0이 되더라도 부호가 있으면 안 돼. 그렇지? 부호 판단이 그게 돼야 돼. 똑같아야 돼. 프라임을 먼저 구하자. 이 친구 미분하면 어떻게 나와요? 얘 근데 이거 함수 미분하면 봐봐. x제곱분의 미분하면 2x 되고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귀찮으면 앞으로 던지고 하세요. 이거를 미분하세요.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x분의 2 나오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첫 번째가 마이너스 x분의 2
에다가 이 친구가 미분하면 얘 무슨 미분? 목미분, 분모 미분에 마이너스 붙이고 가니까 A 이렇게 붙이면 되죠. 얘 미분하면 플러스 2 이렇게 써지겠네요. 아, 결국에 통분하는구나. 통분하면 x제곱에다가 첫 번째 거는 2x제곱 먼저 쓰고 요거 먼저 쓰고 두 번째 거 얼마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요 친구가 어때야 돼요? 0을 갖지 않으면 좋겠어. 혹은 0을 갖더라도 부호 변화가 없으면 좋겠어. 너는 계속 플러스잖아. 너가 문제죠, 너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이 친구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허근이어야 돼. 아니면 0인 것까지만 오케이. 이 상태죠. 계산합시다. 이 친구 1 마이너스 플러스 되면서 2a 이렇게 써지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a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아요. 이게 가능한 a 범위다. 휴. 우리 이거 진짜 딱 열심히 해볼까? 이거 무슨 문제야 이거? 2의 마이너스 x랑 lnx 마이너스 2가 a에서 극값을 갖는다. 오케이, 극값하는 것까지 좋아. 근데 문제는 a가 얼마냐를 안 물어보고 그게 속하는 구간을 물어봤죠. 그럼 얘가 물어보는 건 사실상 도함수의 부호가 변하는 곳은 어디야 이거잖아. 맞아? 근데 내가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도함수의 부호 변을 보고 싶으니까 미분을 해. 프라임은 미분하면 어떻게 쓰지? 그냥 이렇게 미분할게요. 자, 앞에 거 미분 이거 하나, 뒤에 거 그대로 lnx 마이너스 2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2의 마이너스 x에 뒤에 거 미분 x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자, 이런 상태에서 너를 정리 한 번 더 하면 2의 마이너스 x를 쓰고 이 친구는 마이너스 lnx 플러스 2 플러스 x분의 1 요거잖아? 그렇죠? 당연히 부호 판단은 누구로만? 얘로만 하면 되겠죠? 그럼 내가 이 친구를 기준으로 보고 싶은데 문제가 살짝 있습니다. 저 녀석들이 부호가 어떻게 변하니? 라는 걸 보고 싶으면 부호는 뭘 기준으로 생겨요? 0을 기준으로 생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요 함수를 새로운 함수 g라고 한번 불러볼게. g라고 불러볼게. g가 도대체 언제 0이 돼? 요게 사실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한번 써보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lnx 플러스 2 더하기 x분의 1이 0이 되는 게 궁금해. 이렇게 됐어. 다시 생각해봐. 내가 왼쪽 함수도 못 그렸는데 이 새끼도 못 그려. 그렇지만 좀 쪼개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이 정도는 그릴 수 있잖아. 맞아? 그래서 저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좀 판단할까? 이렇게 해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얘를 내가 파란색으로 그려볼게. 정근선 뭐예요 얘? x는 0, y는 2. 이게 정근선이지. 그렇지? 저걸 기준으로 어떻게? 이렇게 생겨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x는 0, 다른 말로 무슨 축? y축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그렇죠? 그 다음 여기가 얼마? y는 2 이런 상태였어요. 거기에 여기 있는 무슨 함수? lnx 함수를 집어넣을 거야. 그럼 lnx 그리려면 무슨 축이 있고 x축이 이렇게 딱 있을 거고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쓱 이렇게 들어가겠죠? 맞아요? 그럼 요 교점이 일단 궁금한 상태. lnx잖아 이거. 무슨 x? lnx잖아. 지금 집어넣고 있는 게 뭐예요? 1부터 해서 2에 관련해서 넣고 있죠. 그럼 생각을 해봐. 1부터 2까지는 y값이 얼마부터 얼마까지야? 0부터 1까지죠. 맞아요? 만나겠니? 안 만나겠지. 그치? 다시 2부터 2제곱까지 1부터 2까지죠. 안 만나겠죠. 맞아요? 빨간색 기준을 보면 2제곱부터 2세제곱하면 여기부터 3까지는 얘가 3인지 아닌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치? 그 이후, 그러니까 여기 이후 어딘가에서 답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치? 사실은 하려면 여기서부터 좀 찍어야 돼. 뭘 찍어야 되냐면 여기 한번 대입을 해보자. 이걸 한번 대입을 해보자. 그럼 얘가 2부터 3이라는 y값을 갖죠. 그치?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나오냐? 2의 제곱은 2가 대충 얼마예요? 2.7 정도지. 3 좀 안 되죠. 제곱하면 9보단 작겠지. 맞아요? 실제로 얼마쯤 나와요? 6쯤 해볼까 그냥?
이 친구는 대충 6분의 1에 2 얼마니까 애초에 이거 제곱을 하는 순간 얘가 해봤자 2보다만 살짝 클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 2보다 살짝 큰 친구쯤으로 시작을 해서 3 집어넣어도 결국엔 얼마가 나와요? 2 요 정도 나오겠죠. 맞아요? 그럼 요 사이에서 뭐 했겠어? 마주쳤겠지.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야? 3번이야? 이렇게 가고 그 이후부터는 어때요? 얘는 계속 안 변해. 거의 안 변하잖아 지금. 근데 얘가 뭐예요? 계속 커지지 얘는? 아 그래서 안 만나겠다 요 정도 판단을 하시는 게 본인들 입장에선 베스트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만약에 원하시면요 뭘 해야 돼요? 야 근데 애초에 이거를 못 구하니까 얘가 범위로 주는 거야. 만약에 또 다른 게 하고 싶다 그럼 뭐 해보면 돼? 얘를 그냥 그려봐도 괜찮긴 한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뭐 그래프 배우고 얘기 좀 합시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